이번 시간에는 가설의 대명사인 기체분자 운동론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과학은 과학적 이론이 합리적이어야 과학이 아닐까요? 교육방송을 볼 때 또는 스타 강사의 강의를 볼 때 기체분자 운동론의 가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양해를 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죠. 우선 기존의 기체분자 운동론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기에 앞서 과학자들의 가설에 대한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세기로 돌아갑니다. 풍선에 열을 가하면 커진다. 19세기의 맥스웰과 볼츠만이 이 현상을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세기 당시의 기체분자는 부피를 무시한 입자, 즉 공이 아닌 점의 개념으로 봤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분자는 원자로 형성되었고 원자는 중심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외곽에는 전자가 배치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기체분자의 형상은 점에서 입체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체분자의 형상은 점에서 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부터 공기는 점에서 입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부터 공기는 점에서 입체로 바뀌었습니다. 입체로 바뀐 기체분자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자준위가 올라갑니다. 전자준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체분자의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체분자의 부피가 커진다는 것이죠. 기체분자의 부피는 분자의 핵을 둘러싼 전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점이 아니라 입체라는 거죠. 아직까지 기체분자 운동론이 사용되는 것은 온도와 운동, 둘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온도와 운동은 등식이 성립된다 라는 관계가 확실하다고 보았을 겁니다. 때문에 다른 생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기체분자는 에너지로 인해 운동하는 것일까요? 팽창하게 되는 것일까요? 기체분자는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핵과 전자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체분자 자체가 팽창한다는 겁니다. 기체분자가 운동한다는 것은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대략 초속 500m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대화의 전달 속도가 초속 340m인데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공기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끓는 물에 돌을 던져 동심원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점에서 입체로 바뀐 밝혀진 이론을 토대로 과학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만 가설에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단순한 생각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체의 팽창은 그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팽창을 고려하는 게 우선이겠죠. 어떠세요? 이제야 이론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체분자 운동론이 사용되고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체분자 팽창론. 풍선에 열을 가하면 커진다. 19세기 후반 맥스웰과 볼츠만은 이 현상을 기체분자 운동론으로 설명하였다. 이 시기에 기체분자는 부피를 무시한 입자로 보았다. 20세기에 분자는 원자로 형성되었고 원자는 중심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외곽에 전자가 배치되었음이 밝혀졌다. 기체분자의 형성이 점에서 입체로 바뀐 것이다. 근본이 바뀌었으므로 기체분자 운동론 가설도 바뀌어야 한다. 물체의 팽창은 그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팽창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기본이다. 원자의 크기는 외곽 전자까지며 외곽 전자는 빛에 의해 전자 준위가 변한다. 즉, 열에 의해 원자의 부피가 변한다. 기체분자 운동론에 따르면 공기의 평균 속도는 초속 400m에서 500m에 이른다. 소리의 속도가 초속 340m일 때 소리의 전달이 가능한가? 가장 단순한 생각이 진리일 때가 있다. 기체분자 자체가 팽창할 때 풍선은 커진다.